예, 이제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희롱 예방 교육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할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즘 미투 캠페인이다 보다 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이제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일반 상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몇 해 전부터 계속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인 거고, 직장 내 성범죄 뭐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희롱을 위한 이제 사업주의 임무라고 해서 한서울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남자가 꼭 여자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동성 간에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성별 간의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정확히 그 본질은 그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관계입니다. 즉,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월적 지위의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싫은 내색을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싫은 내색을 하면 앞으로 관계가 이상해지고 자기 업무를 할 때 뭔가 불합리한 상황을 더 겪게 될까봐 쉬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성희롱은 그러니까 업무 관련적으로 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동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게 그 행동 중에는 간접적인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그 옆에 있는 사람 개의치 않고 그걸 본다든지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이런 성희롱의 성립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희롱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피부가 되게 예쁘네, 뭐 이렇게 뭐 안마해줄게, 막 이런 식이라든지, 뭐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정말 뭐 하다못해 어깨를 터치한다든지 손등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다 이렇게 성희롱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사례가 분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사자가 불쾌하거나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 성희롱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예 그런 오해 소지를 없게 행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 본질 자체가 이런 꼭 성별뿐만 아니라 뭐 나이, 뭐 지위, 학력, 고용 형태, 뭐 고용 형태라고 하면 뭐 계약직, 정규직, 뭐 유력 인물, 근속일수, 뭐 회사 먼저 들어온 게 무슨 엄청난 큰 벼슬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갑질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희롱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조직의 일이고, 그런 조직이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버리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서 그 각 개인 간의 갈등만 더 심해지겠죠. 단순히 여성의 신체 노출로만 인해서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이 직장 생활에 무슨 농담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히히덕거리는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그걸 겪는 그 피해자의 마음은 정말 피폐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민감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직장 생활 삭막해서 어떻게 하냐라고도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여기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고 충분히 업무적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감의 표현인데 왜 과민 반응하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니소비나에서도 상공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정확히 2017년 3월 달쯤 발생했었던 건인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모 차장님이 그런 근로자들이랑 이제 어깨 터치도 있었고 막 이제 이랬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터지진 않았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결국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투서를 했고, 노동부에 투서를 하고 이제 CSR에도 거치지 않고 이제 그게 노동부에 가서 터트리다 보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관리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갔었고, 결국 그 관리자는 회사 징계 절차에 따라서 한 달 동안 무급 휴가 조치, 무급 징계를 받았어요. 한 달 동안의 그 근신 처리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항상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친한 사이시라 할지라도 되게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이 생각하는 성희롱의 범위가 있는데 무슨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술자리에서의 댄스라든지 브루스라든지 뭐 그런 외모 평가, 막 상대방이 함부로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되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조건 터치 금지, 그리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도 금지. 그냥 아무리 칭찬이라도 그냥 웬만하면 순화해서 더 다르게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틀어진 마음에 괜히 그 전에 했던 장난도 더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선은 지켜주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가족같이 지내는 우리 회사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또 그렇게 반문하시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건 좀 냉철하게 말해서 남과 남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그런 성희롱 이슈에 같이 휘말리지 않는 그런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해자 대응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대부분 참고 넘어갈 수가 밖에 없는 이런 통계 수치입니다. 물론 이 통계 수치 자체가 벌써 한 몇 년이 지난 수치라서 지금은 좀 이런 수치가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고 뉴스로도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가 뭐 군대 생활을 대부분 남자 근로자분들이 해봤겠지만 저희가 군대에서는 많이 참잖아요. 근데 그 참는 이유가 너무 그 사회가 군대라는 사회가 폐쇄성이 짙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오픈한 사람이 더 네가 왜 괜히 못 참아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 막 이런 것들이 가해지는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직장 생활하는 거고 똑같이 평등한 권리로 똑같이 샐러리맨으로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문제를 빨리 수면 위에 올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 좋은 직장 분위기 속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니까요. 이거를 너무 쉬쉬하고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통계자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업무상의 불이익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런 관계가 불편해서 사직서를 많이 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뭐 저희 회사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었는데 외주업체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너 주말에 내 골프 캐디 해라. 주말에 손님 오는데 그 골프 캐디에 가서 도움이 해야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TV나 이런 데서 미투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기였던 것, 시기적으로 맞물린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래서 그 직원은 충격을 좀 엄청 쇼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직서 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 식사할 때 계속 옆에 두고 앉혔어요. 왜 식사할 때 자리는 거의 고정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연휴를 앞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휴 때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저 어디 놀러 가야죠 했더니 그럼 나도 거기 놀러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같이 놀러 가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이제 농담이니까 똑같이 농담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저기 숙소는 따로 잡으셔야겠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뭐 숙소를 따로 잡냐고 숙소 그냥 같은 숙소 잡자고 어차피 내가 그대만한 딸이 있는데 무슨 일 있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엄청 충격을 받으셔서 그 인원은 그만두고 그분도 좀 징계를 받으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이게 항상 피해자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저희 회사적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항상 이런 법적 문제임을 인식하셔가지고 이게 만에 하나 저희 특히 지금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특히나 현지인이랑 이게 엮이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민사상, 형사상 사건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저희는 외국인으로서 이 친구들한테 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100이면 100, 뭐 열이면 열, 저희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셔서 저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이제 이런 의견 표출이라든지 이런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항상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기록을 해주시다든지 아니면 옆에 지인들한테 알려서 항상 증인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결코 사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도 결국 그때 편들어주고 2차 피해, 3차 피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결국은 사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그런 관계나 이런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를 많이 우려를 했어요. 사회가 이렇게 진보하고 바뀌었는데도 이런 고정관념은 좀 계속 이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항상 미디어로도 접하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년 전에 공장에서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본질은 똑같아요. 이게 다 내로남불이거든요. 나는 남들이 그런 걸 범했을 땐 그 남을 막 스테질하면서 욕하면서 정작 자기한테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자기가 겪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괜찮다. 나는 친해서 그랬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괜찮다. 내로남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조차에서도 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뉴스가 아무리 매스컴이나 이런 주변에서 발생돼도 끊이질 않는 이유가 다 그 내로남불 그 심리에 있는 거고, 실제 보시면 여기 최근에 있었던 뉴스죠. DYC 대표 비서 성추행 논란, 44회 집에다 불러다가 막 안마도 시키고 막 그랬었대요. 호출도. 그리고 이 비서가 참고 계속 다니다가 결국은 언론사에 터뜨렸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비서가 기록했던 자기가 언제 그런 성추행을 당했고 어떤 일을 했었던 그런 기록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종훈 DYC 대표라는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위신도 하락하고 결국은 이제 이 성추행 가해자로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외국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한솔섬유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성희롱 예방 그런 규정들이고요. 이거는 거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제 예방 장치가 있고 이런 고충 처리 절차가 있어서 그런 일을 겪으실 때 꿍하지 마시고 이제 뭐 CSR이라든지 HR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총괄 쪽이라든지 항상 더 오픈을 하셔서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 피해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같이 그걸 공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전사적인 분위기도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관념을 타파하기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는 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관념을 기존에 이어졌던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관습들을 좀 타파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 해결 절차의 원칙인데 공식 절차가 있고 비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절차는 말 그대로 이제 징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에 맞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공식 절차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중재해주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CSR 부서가 있으니까 그 중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HR 담당자 통해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서로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기관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냥 회사를 통해서 내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거라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 노동부라든지 이런 곳에 신고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이 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접수를 받으면 좀 회사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그 회사가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조정해주는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건너뛰고 이제 진행이 된 거니까 좀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이게 제 기능을 안 해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성희롱 방지 교육 다 마무리한 거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신 거 있으시면 음소거 버튼 제외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재 차장님,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